안녕하세요. 메리트 고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스크림은 역시 소프트 아이스크림, 데이터는 역시 소프트 데이터. 하나의 크고 아름답지 않은 법안, 뜨거운 태양이 차갑게 식던 날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그 하드 데이터를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치가 찍히는 실업률이라던가 비농업 취업자 수, 실업률은 낮아졌고 비농업 취업자 수는 늘렸다. 그 다음에 물가에서 휘발유 가격 내리고 계란 가격 내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도 없애면서 최대 고용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제2의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파월은 느림보 거북이 같이 행동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우리 정책을 더디게 만드느냐 효과를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악화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도 민간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겠죠.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PMI들이 있죠. 크게는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되는 그 글로벌 PMI가 있고요.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예비치가 한번 나오고 실제치가 나옵니다. 플래시라고 예비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가계 부분에서는 컨퍼런스 보드 신뢰자 소비 지수, 그다음에 이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민간이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 소비자들이 이제 가게에서 설문조사하는 거 뭐 전화로 오든 우편으로 오든 모바일로 하던 뭐 더욱더 흔들리기 마련이죠.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보다. 그래서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까 S&P 글로벌은 예비치랑 실제치가 나온다고 했고 실제치 하나만 나오는 건 이제 ISM인데 ISM 구매공급관리연구소 협회에서 발표되는 것을 조금 더 중시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S&P나 ISM에서 발표되는 그런 PMI들 그다음에 뭐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던가 필라델피아 뭐 제조업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소프트 데이터, 설문조사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ISM이나 S&P에서 나오는 PMI들을 주로 보는데 거기에 또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가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 지금 설문조사 대상들은 기업인들이잖아요. 물론 기업인들도 이제 가게에 가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엄마고 아빠고 합니다만 그 자기가 기업의 구매공급 관리 담당자로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설문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미시간 대학교나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게 당신은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향후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입니까? 향후에는 이 가게 사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도 기업보다는 가게가 조금 더 흔들리고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신뢰자 지수 마찬가지인데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죠. 특히 다른 뭐 미시간 대학교나 컨퍼런스 보드가 하루아침에 뭐 지금 만들어진 지표도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지속되었던 지표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응답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전화로 응답하던 전화밖에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모바일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나 우편으로 해서 이제 그것으로만 통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응답률이 많이 떨어져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연준의 의원들이나 이사회 임원들이나 의원들이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소프트 데이터도 참조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중요시하게 아직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다른 대학교나 이런 뭐 다른 뭐 단체에서 다시 이것에 버금가는 어떤 지표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렇죠. 그런 업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됐겠죠. 어쨌든 간에 소프트 데이터의 어떤 그 악화되는 부분.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것을 정파적인 영향력이 지금 크다고 약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 데이터가 직접 찍히는 게 더욱더 중요하긴 하겠죠. 소프트 데이터는 인간의 마음이라 마음은 갈대처럼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대처럼 변하는 마음이 공화당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에 따라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맨날 뭘 봤었죠? 코로나라는 위기 아니면 서브프라임이라는 위기. 그러니까 항상 그런 10년마다 혹은 20년마다 오는 혹은 블랙스완 같이 검은 백조
백조가 다 하얀데 검은 백조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확률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닥쳐버리는 아까 그런 위기들이죠. 그런 위기가 오면 이 당연히 제로 금리를 가면서 돈을 왕창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왕창 풀면 당연히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왔던 시기에 나왔던 마음보다 지금 현재의 마음이 굉장히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면 의심해 볼 가능성이 있죠. 무슨 의심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왕창 풀고 제로금리로 가던 시대보다 지금은 제로금리가 아니고 돈도 잠그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럴 때보다 높다고요?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마음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저렇게 편차가 높은 거 플러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이 상황이 제로금리로 가고 돈을 푸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당시의 상황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이 비이성적인 상황 이것을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뭐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는 거는 깡그리 무시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뭐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안 보는 것도 또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악화되어서 나온 것을 별로 트럼프 행정부는 쳐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준의 쿠글러 이사는 그 뭐 소프트 데이터가 뭐 81년 이후에 최악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섣불리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 뭐 그 쿠글러 이사라던가 FRB한테 뭐 엉망진창 보고서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무시하고 있죠. 요것도. 그런데 이제 무시하지 않을 만한 소프트 데이터가 나온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가게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업에다 물어보는 거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 지금 그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제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그리고 서비스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건데 둘 다 상승해서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둘 다 일단 50이 초과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PMI, ISM이든 S&P든 기준이 50을 초과하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공이 다 50 초과를 불렀습니다. 일단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것은 예비치가 52.3으로 집계 됐습니다. 예비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달 초에 ISM에서 발표되는 실제치 그다음에 S&P에서 발표되는 실제치 이 두 개가 같이 발표되죠. 그 전달에 이렇게 거의 말로 갈수록 한번 이렇게 예비치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나온다. 여기서 52.3 그래서 예비치라고 불립니다. 그다음에 요 지금 제조업 지수도 지금 상승해가지고 50을 또 넘어섰죠. 둘 다 51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이 제조업이고 파란색이 서비스업이죠. 둘 다 지난달보다 상승하여 그렇죠. 둘 다 52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이제 하드 데이터죠. 항상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왜냐면 지금 그 하드 데이터는 계속 굳건하거든요. 계속 굳건한 이런 하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맨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나 트럼프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 실업률 보세요. 떨어졌네요. 인플레이션 보세요. 잡혔네요. 맨날 이러죠. 취업자 수 우리가 늘렸죠. 자, 그런데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컨퍼런스 보드 신뢰 지수에서 자꾸 안 좋게 나오니 언론에서는 그걸 대서특필하잖아요. 80년대 이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최저치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인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인용을 하겠죠. 자기한테 지금 유리한 게 나왔는데. 자, 그리고 하나의 크고 아름답지 않은 법안. 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어떤 이제 언론에서는 하나의 큰 건 맞는데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요. 아름답지 않은 법안이라는 어떤 논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달아봤고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눈에 띄는 게 저거더라고요. 신생아를 위한 트럼프 저축계좌. 저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신생아 때부터 그렇죠? 신생아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신생아 때부터 어떤 나라에서 저축 계좌를 만들어줘가지고 걔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뭐 자산을 갖고 성인에서 출발해주게 하는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했죠. 그 트럼프보다 조금 키는 작아 보이는데 그 트럼프가 워낙 크니까 그 옛날에 그 스파이더맨 옛날 배우 닮았다고 제가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맨날 옆에서 트럼프 항상 응원해주고 맨날 지지하는 그 사람. 그 하원 의장의 역할이 컸죠. 하원 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 설득하느라 저 사람이 계속 뛰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상원으로 넘어갔죠. 상원에 있는 친구들이 출근해서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제 책상으로 보내야 할 때입니다. 자, 트럼프는 이제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전에 상원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독립기념일 날 딱 자기가 사인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어떤 요 시간상으로 8월 달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통과를 할 경우에요. 자, 민주당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도 또 빼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그 세계 범죄자들, 뭐 트랜스젠더, 뭐 여성 스포츠 이 얘기도 또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당선됐을 때부터 계속했던 얘기죠. 자, 이 하원 의장 여기 있고요. 그렇죠? 이 안경 쓰신 스파이더맨 배우 닮으신 분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 공화당이 220명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215명이거든요. 합해서 435예요. 근데 435인데 215표가 공화당이 찬성이 나왔고 공화당 반대 2개 나왔어요. 그 기권이 1명 나왔고 이 공석이 2개가 있거든요. 공석 2개 빼고 공화당 반대 기권 하나 하니까 215대 214가 나왔어요. 정말 겨우 통과됐거든요. 한 표 차이로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자, 공화당 의원들은 다 기립박수 치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기 때문에 다 나갔습니다. 한쪽이 다 텅 비어 있어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215대 214로 정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아예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제목을 무슨 아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마치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은 약간 트럼프가 개인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올리고 백악관 홈페이지는 조금 더 정제된 단어로 올리잖아요. 여기 아예 그냥 민주당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올려버렸어요. 모든 민주당 의원이 감세, 임금 인상 등의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저거 돌려서 친 거죠. 자, 국민들을 위한 감세와 국민들을 위한 임금 인상을 민주당은 전부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들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를 표현하려고 지금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큰 덩어리들만 볼까요?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 인상이 있고요. 강력한 국경 보안. 이거 그 아이들 직장에 초대해서 질문 받을 때도 어떤 남자아이가 질문했어요. 이거. 국토안보부에 일하시는 아빠의 아들이어서 온 것 같은데 초등학생 한 고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들고 지금 국경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니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역사상 가장 안전하니까 그 안심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국경 보안이. 자, 그다음에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미국 시민들을 위한 보호. 자, 요거 때문에 공화당 의원 2명이 아마 반대표를 던졌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메디케이드에 대한 그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걸 깎아야 되나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요. 자, 군대에 대한 임금 인상. 그 트럼프는 저희 군인들을 굉장히 대우하죠. 그 퇴역 군인들이 운영하는 그 블랙라이플 커피라는 그 커피숍 있잖아요. 그 커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커피 대표가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자,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화학적 거세 및 훼손을 종식시킨다. 그리고 항공교통 관제 현대화 이런 것도 있고요. 국가 방위를 혁신하기. 여기에 뭐 골든도미니 이런 거 다 나오겠죠. 자, 가족 농부들을 보호한다. 군인만큼 농부들 생각하죠. 남아공 대통령이랑 그 할 때도 맨날 그 뭐 했어요, 어제. 백인 농부들 학살하고 있다고. 농부들 살리라고 이랬잖아요. 농부들을 사랑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하기, 있고요. 폭주하는 지출을 되돌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어떤 그 금융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미국의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4.9에서 4.5로 치솟습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가장 안심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일 거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믿을만 하니까 금리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금리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약간 좀 그 빌리는 사람이 조금 더 갑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초강대국이라고 갑자기 팔짱을 꼈다. 초강대국이라고 좀 그 정도 받았는데 요즘에 평판이 안 좋으시던데요? 조금 아무리 초강대국인 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올려받아야겠는데요? 그런 의미예요,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미국이 채무자인 거예요. 미국이 채무자.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채무자가 너무 안심이 되고 신뢰가 있으니까 싼 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막 이제 이게 우리가 막 국력이 흔들리고 자꾸 금리를 더 달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4.5%의 금리를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얘네가 5%를 부른다고? 야, 우리를 왜 우리 초강대국을 못 믿나?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을 때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 얘기는 아시겠죠?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약간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4%의 돈을 빌렸었는데 갑자기 5%에 빌리니까 자존심 상하죠. 자, 어쨌든 신용등급 강등할 때 좀 올랐다가 다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갔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이제 국채 입찰이라고 막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거죠. 국채 입찰을 하는데 금리를 이제 더 높게 부른 거죠. 예전만큼으로 안 되겠어요. 이제 나 5% 받아야겠어, 우리도. 이래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을 때 5.1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30년물인데 10년물, 20년물, 30년물 다 올랐어요. 보통 장기 국채가 금리가 높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똑같잖아요. 야, 어떤 오빠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나 내일 놀이공원 가는데 놀이공원 데려가서 신나게 놀아줄게. 이거는 그나마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내가 10년 뒤에 그 반포에 고층 아파트 사줄게. 이거는 10년이란 기간도 있고 그거를 믿기가 굉장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금리를 받아야죠. 만약 이 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장기가 금리가 높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세금 법안이 감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30년물이 5.1까지 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일어나기 전에 대충 얼마였죠? 4.9대였죠. 그러니까 0.2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4.9에 이제 미국은 돈을 빌렸었는데 5.1에 돈 빌려야 돼, 이제. 초강대국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 국채가 가격이랑 금리랑 반대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 가격은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이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통과됐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나서서 모두 거래를 성사시켰다.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마가죠. 마가 맨날 외치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다. 그래서 아까 전 그 내용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상원 의원들 출근해라.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두 번째 리피트 반복합니다. 빨리 자신의 책상에 올려두길 기대하고 있으니 빨리 와라. 공화당원들은 분명히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고 지지율은 현재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토마스 메시와 다른 공화당원들도 주목해야 된다. 바로 이 토마스 메시. 물론 익명입니다만 이분이 반대한 게 확실하죠. 이분 자기가 반대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뒤에서 트럼프가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대통령이 당신을 찍었는데 어떤가요? 그랬더니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랬더니 그 의원은 관종 같다고 했습니다. 관종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그 어제 내용에 뜨거운 태양이 차갑게 식던 날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세를 하는데 많이 깎은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바이든이 외쳤던 그 신재생 에너지. 이거 다 사기다.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죠. 이거 환경론자들이 다 사기치는 거다. 지구온난화도 없다. 그래서 녹색 정책 이런 거 다 깎았어요. 오늘 우리 2차 전지도 걱정인데 이 무슨 전기차, 배터리, 무슨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감세 쪽 다 없앴습니다. 지원 정책, 세제 혜택 싹 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태양광 주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볼까요? 지금 썬런, 퍼스트 솔라. 썬런은 무려 40% 가까이 빠졌고요. 퍼스트 솔라 5% 가까이 빠졌고 엑스에라 에너지 6.57 빠졌고 인페이지 에너지 19.55 빠지면서 죄다 급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방금 트럼프가 되게 심오한 걸 올렸거든요. 이거 정말 삼선 개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마음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무슨 동영상인데요. 30초짜리. 트럼프가 이제 승리한 2025년이 나와요. 2024년이. 근데 갑자기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2040, 2044, 2048.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포에버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계속 평생 대통령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그런 공산주의 국가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큰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저 동영상을 올린 거 보니까 속으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닐까요? 트럼프, 하나의 크고 긴 대통령 평생 임기법 통과.